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식민사관 논란 등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던 문창극 총리 후보가 사퇴 여론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10일 총리 후보로 임명된 지 보름 만에 낙마합니다. 안대희 후보에 이어 문창극 후보까지 연쇄 낙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 차례 치명적 내상을 입은 양상이어서 향후 야권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도마 위에 오른 박 대통령의 비선 인사 방식 변경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앞으로 지명할 세 번째 총리 후보는 과연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문 후보자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무총리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과 화합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조그만 힘이지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한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낙마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실패와 국정 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옳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문 후보 사퇴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인사 추천과 검증 실무 책임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때를 놓치지 말라고 김 실장 자진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가 친일파로 왜곡돼 있다며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창극 후보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대한독립단 단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편견과 왜곡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정치권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울러 신앙인의 자유와 언론인의 소신, 공직자의 처신이 뒤엉키면서 초래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새 영역의 경계를 회복해서 공유해야 할 부분, 독자성을 인정해야 할 부분을 냉철하게 가려서 성숙된 민주주의를 착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 후보자가 사퇴에 이르기까지 정파적 적대 관계도 모자라 낡은 이념 공세와 종교적 편견까지 덧칠된 편가르기로 인해 극심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분열과 갈등의 사슬을 속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는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자신의 조부임을 국가보훈처에 확인 요청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유명 언론인으로 살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공적 확인조차 안 하고 산 사람이 이제 와서 공적 확인을 하겠다는 게 의심이 든다며 이것만으로도 문 후보자는 식민지 시대에서 핍박과 서름, 고통을 당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인식과 역사인식이 전혀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부를 가지고 계신 우리 그 선열 가족들을 보면요. 정말 평범하게 사는 어떤 분들도 그런 가족사의 내력을 보고 그걸 일생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네.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조부를 찾아가는 가족 찾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 또 자기 가족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이 명예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찾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찾을 수 있는 도구도 많았을 것이고 인적 관계도 여러 가지 많았을 것이고 또 이런 유명 언론인을 했다고 한다면 또 이런 해외 무슨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분이라고 보는데 그걸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이력 추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사실 자체를 혹시라도 있었다면 수치스럽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 공직자로 나가려고 하는 분이 이제 와서 그런 그 가족사까지 회조하면서 거짓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거는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보수 언론이 여론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문창극 살리기에 안간힘을 쓴 것과 관련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 자사 주피 출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옹호하고 문 후보자 비판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조중동이 방송에 문 후보자 교회 강연 내용 보도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논리는 문 후보자가 온누리 교회에서 한 강연의 일부만을 인용해 친일 반민족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창극 사태의 원인이 죄다 방송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 MBC 토론에 출연했던 손석춘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은 뭐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이 국무총리실에서 또 그리고 중앙일보 쪽에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내걸었을 때 바로 봤죠. 그리고 뭐 지루하고 중간중간 너무 역겨워서 보기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 그 진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현역 기자로 취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기자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 현역 기자들이 취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제 조중동 기자들은 KBS와 MBC를 비교하는 이런 보도와 논평을 오늘 아침에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죠. 사실 근데 MBC가 이렇게 그런 동영상 거의 전체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우리 현역 기자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관심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말씀드려 봅니다. 예. 뉴라이트 박효정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총리 후보의 교회 강연 발언을 보도한 KBS를 심의하기로 해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통심의가 어제 KBS의 문 후보자 관련 보도가 짜깁기를 통해 전체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KBS 보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방통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해경이 세월호 최초 신고자인 단원고 최덕하 군의 전화번호를 확인했으면서도 다시 연락해야 한다는 수칙을 지키지 않아 희생이 커졌다고 뉴스K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경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는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122로 직접 신고한 사람에게 처음엔 탈출 대기를 지시했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했어야 함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과 통화했던 사람은 안내방송을 담당하던 세월호 직원이었습니다. 김현주 뉴스PD가 보도합니다. 해경은 119 상황실을 통해 접수한 고 최덕하 군의 신고 외에 탑승객 5명에게 해경 신고 전화 122로 직접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세월호 여객 직원 강모 씨도 있었습니다. 강 씨가 해경 122에 신고한 시점은 사고 당일 9시 3분쯤. 해경은 강 씨에게 탑승객들이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지금 좀 잡고 계세요. 일단은. 여보세요? 하지만 배에서는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강 씨의 말에 해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선내에 머물도록 방치한 셈입니다. 지금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해경은 이어서 강 씨에게 곧 전화를 해줄 것처럼 말합니다. 신고 대응 매뉴얼이 담긴 해상 치안 상황실 운영 규칙에도 신고자와 통화 상태를 유지하며 초기 대응을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통화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고요? 이 번호나 아까 따로 신고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전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후 강 씨는 해경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3층에서 자신이 탈출하기 직전까지 안내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해경이 강 씨에게 탈출 안내를 지시했다면 세월호가 더 위험해지기 전 퇴선 명령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119 신고 외에 122로 해경에 직접 신고한 사람은 강 씨를 포함해 탑승객 5명입니다. 이들 중 누구도 해경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 세일러를 타고 있는데. 세월호요? 신고 받아서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경비함정이랑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경비 함정이 아니라 탈출 명령이었습니다. 해경은 자신들이 보낸 경비 함정에는 탈출을 시키라고 지시했으면서 정작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탑승객들에게는 아무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22사단 55연대 최전방 GO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담함을 뒤로한 채 GOP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 진우찬 상병의 아버지인 진모 씨는 오늘 CBS 라디오에서 현재 GOP는 웬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도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 내륙 등 일부 지방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8도, 현재 습도는 65%입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